네, 반갑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0.47, S&P 500은 마이너스 0.43입니다. 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모두 다 우리가 차트 확인했잖아요. 박스 상단에 들어가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일단 월마트 실적 전망. 자, 이게 조금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아마존이 월마트의 실적을 앞질렀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소매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서 더 매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약간 역사적인 또는 기념비적인 그런 수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온라인 쪽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월마트의 어떤 실적 뭐 전망치가 약간 부진했다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죠. 온라인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소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네, 이런 월마트의 그런 실적 전망치가 사실적으로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전통적으로 그래왔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자,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뭐가 나올까요? 경기 부양. 그러면 기술주들에게는 또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후반부에 좀 있었죠. 하지만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또 전기차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의 어떤 그 압박감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매 판매만 놓고 보면 네, 다우지수가 내려가는 것이 더 맞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세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 먼저 볼게요. 미국 증시. 자, 여기 있죠. 자, 뉴욕 증시 월마트 전망 실망해. 전망 실망하니까 좀 이상한데 실적 전망이 약간 이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월마트는 올해 회계연도 매출이 3에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뒤에 주가가 6.5%나 떨어졌다. 자, 전망치가 일단은 증가한다로 되어 있죠.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긴 한데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너 실적 뭐 증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026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월마트가 나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지쳐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지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잖아요. 뭐 매장 유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죠. 월마트에서 10,000원에 팔던 것은 인터넷에서 8,0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다른 소매 기업인 타깃 그 다음에 코스트코 역시 2%, 2.1, 2.61% 떨어졌다. 그러니까 소매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오는 거죠. 자, 뭐 여기는 따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존의 실적이 월마트를 앞질렀다는 것은 일단 가격이 싼 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또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의 시장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란티어 그동안 신나게 올랐었는데요. 주가가 조금 애매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예산 삭감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5% 하락을 더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10% 넘게 하락세를 보였다. 피곤하네요. 그죠? 피곤한 상태고 은행주들도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형태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조선주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을 계속 표현하는 모습이겠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낮춘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매도죠. 더 이상 매수하지 마,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낮추게 되는 형태가 좀 만들어지게 되고 매도 의견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하락세를 보였고, 이것뿐만 아니죠.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뭐 등등등 해서 많이들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0일 국내 증시에서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데 비해서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순매수를 했다. 이게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뉴스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죠. 저가 매수.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점 대비 10% 내렸다. 뭐 최고점 대비 싼데,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이거나 또는 뭐 반등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저가 매수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일제히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다 팔았어요. 조선주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 전보다 차익 실현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뉴스가 여기 있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설명이 안 돼. 그동안 주가가 오르도록 계속 부추긴 건 증권사 아니었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도할 만한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를 계속 뛰어 올리는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뭐 수주가 터진다, 뭐 대박이다, 올해도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서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동안은 설명이 됐나요? 원래 주가 오르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공매도 역풍주의보.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면제부 같은 그런 느낌을 미리 약을 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뭘 했어? 공매도 타겟 된다고 했지? 이런 거. 실제로 지금 주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3월 말에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많이 올라온 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바이오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뭐 조선주라든지 또는 뭐 방산주라든지 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 공매도 타깃이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해버렸다. 조선과 기계 등을 주요 공매도 타깃 업종으로 꼽았다. LS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삼양식품, LS일렉트릭, 두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제약 등등등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공매도 타깃이 되는 이유가 된다. 글쎄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업의 어떤 특정 가치보다 이 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면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가격의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좋다고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가를 계속 뛰어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개인들이 잔뜩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공매도가 나온다.
진즉에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뭐 더 빨리 입수했다든지 뭐 등등등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공매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증권사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어떤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단기적 급락, 그 다음에 빚내서 들어온 투자,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측정 가능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지금 하나오션의 밸류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반발이 있는 것과 아닌 것과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조선주들이 반등을 한번 보여준다, 그렇다면 증권사 이놈들이 또 뻥카 쳤구나 라고 하면서 또 막 매수가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는 맞죠. 네, 이해가 안 된다.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뭐랄까 대입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을 대입했을 때 약간 고평가되었다라는 느낌들은 지울 수가 없겠죠. 대신에 뭐 앞으로의 어떤 수주 전망이라든지 실적 전망 등등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나오는 부분들이죠. 네, 미국 시장 진출 가치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 뭐 가장 대단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금은 비싸다. 비싸다고 생각되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건 아니면은 뭐 숨겨져 있는 뭐 어떤 그런 꼼수던 간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놈들이 거짓말 치는 거야, 거짓말이든 진짜든 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피해는 개인들만 보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피 역대 최장 순매수. 자,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해줬다는 것은 일단 시장을 좀 지지해주겠다라는 식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기금이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수를 이어간다, 우리나라 증시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연기금이 한국에 들어온대,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증시 방어에 나서는 거야, 진짜 다시 구원투수야 라고 이런 언론에서 이야기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뭐냐? 연기금이 왜 이렇게 들어온 거냐? 자,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연기금은 정해져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는 비중. 자, 국내 비중이 14%, 15%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 전체 투자금에서,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채권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 해외 쪽으로 연기금이 많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많이 도망간 상태인데, 이 전체 자금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세계 꼴찌잖아요.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비중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이 국민연금이 지금 이 연기금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운영하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1000조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15%다. 1000조 원에 15%는 150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기금의 이런 주식 비중이 12%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15% 대 12%, 그러면 3%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이 3%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1000조 원에 3%니까 30조 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5%의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30조 원이 들어와야 된다. 아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연기금들이 뭘 사야 돼요?
대형주도 사가지고 이 부분들을 채워놔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수를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자, 3월부터는 증시에 노이즈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문제가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초에는 상호 관세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 외 랠리를 이끈 독일과 항생 증시도 다소 과열 분위기. 그래서 3월 달에는 사실 이벤트가 많죠.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월 달에는 뭐 탄핵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이 또 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또 쿼드러플 위칭돼 아주 뭐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이제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당락도 있어요. 배당락도 3월달에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자꾸 때리려는 요소들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한다라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글쎄요. 3월달에 이제 그 강세론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라면 일단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 올라온 건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뉴스가 많지는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 니콜라가 지금 파산 보호 신청했는데 또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뭐 테슬라를 비롯한 그런 종목도 다 하락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이사항이 지금 다른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던데, 금값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자산 수요, 여기 있네요. 트럼프 관세 폭탄,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관세 폭탄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 이것 때문에 뭐 안전자산 수요, 뭐 온수당 3,000달러 근접했다. 이거 금값이 또 올라간 거야. 또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금이 최근에 조금 이제 너무 올랐다 해서 좀 떨어지는 형태로 해외 흐름들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다거나 또는 이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급증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달러를 약세 국면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렇게 되면 평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금값이 올라가. 뭐야? 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뭐 협박을 막 하고 있어. 이거 진짜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네.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일으켰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러시아하고 꿍짝꿍짝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니네 빨리 종전 안 하면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모든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의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지 않나요가 아니라 아닌 거죠. 이건 좀 아닌 거지.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줘야 되느냐. 이 관세 폭탄 이런 거. 지금 보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일단은 지금 초반이니까 지켜보자 라는 식일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게 된다거나 지금은 다 각계적 격파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각계격파, 중국 각계격파, 뭐 한국, 미국,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뭐 EU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지금 EU든 어디든 뭐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미국한테 팔지 말자. 물론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WTO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국제기관에서 반발하고 나선다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흔들어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조금 뭔가 불안정한 요소들, 자기의 업적을 빠르게 지금,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라는 생각도 조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자, 아무튼 금값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금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같으면은 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뭐 가지고 있다라면 더 홀딩해야 되겠지만, 또 마찬가지. 근데 뭐 지금 대체적으로 금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금이라는 것을 장기 보유하려고 사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살란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신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상품을 금값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긴 할 거란 말이죠.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뭐 대신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그냥 가져갈란다. 아이들 돌반지 성인 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처럼 뭐 10년, 20년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뭐 괜찮아요. 근데 그냥 지금 올라가니까 열심히 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싸지는 시점. 그 상태에서 매수가 돼야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금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많지 않고 주말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들이 출렁거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또다시 개별주, 뭐 방산, 뭐 그다음에 원전, 로봇, 그 다음에 조선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낙폭과대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대형주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개별주들이 더 영향을 받아서 더 빠지고, 오늘은 전기차도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또 자금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로 상황이 전환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호재성 재료가 있거나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가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장중시 형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불금, 불타오르는 불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